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 보통 이제 오답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오답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그 내용 파악을 배경의식 늘리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해도 소용이 없고 손해고 제일 중요한 게 속도를 빨리 기필코 본인이 속도가 늦은 이유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는 문제는 잘 푼 문제에서 발생을 해요. 여기서 속도 소모한 거를 어차피 기형에 맞출 거를 더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라 오답 정리를 틀린 거만 하시면 진짜 잘못하시는 거예요. 맞은 거래요. 잘 풀린 거 중에서 속도를 더 빠르게 풀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네 라는 걸 잡아서 천천히 풀 거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 풀게 되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인터넷에서 마지막에니까 오답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것만 보잖아요. 그럼 잘못하시는 거예요. 맞은 걸 보시는 거예요. 수능 보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 하면 어느 정도냐면 문제를 다 풀고 여기 좀 이거 이상해 이거 확인해봐야 돼 하는 걸 다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문제거든요. 어려운 거 찍는 거 말고 그러니까 빠듯이 시간 맞춰서 시간 맞췄어요 하는 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진짜 시험 볼 때 조금만 난이도 어려워지면 100% 시간 모자라지는데 이렇게 여유 시간을 확보할 만큼을 좀 빠르게 해주면 분명히 그럼 오답률도 더 나오고 그러겠죠. 하지만 시험에서 이렇게 진짜 이게 최악의 상황이야.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문제들만 많아. 라는 걸 대비를 했을 때는 안정적인 등급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 뿐이라고. 두 가지. 뭐라고요? 잘 맞춘 거. 또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 안 물어봐요, 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왜? 이게 오해를 굉장히, 공부법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오답 정리하세요. 이렇게만 나와. 오답 정리 팁이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1등급 애들, 그 초 1등급 있지. 하나 틀리고 2대 틀리는 애들이고, 1등급 올라가는 애들이나, 하위 등급일수록 맞춘 거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해야 시간이 확보돼서 이거라도 도전해보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시간까지 확보해야 시간을 맞추는 거라. 자, 오답 질문하면 첫 번째 질문 뭘까요? 이거 원래 다 스캔 써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보기 자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푸는 거예요? 1, 2, 3 자료 해석해야 되는 거면 자료 보려면 또 시간 걸리겠네요. 자료 핵심 체크하고. 네. 이론은 뭐예요, 이론? 자료 활용 방안. 수집한 자료. 그러면 A, B, C에 그 자료를 넣을 수 있느냐네요. 네. 그러면 또 힘드네요. A, B, C의 요점 정리까지 다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리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리는 거는 확인해서 보면, 나중에 보면, 너무 뻔한, 이렇게 차갑다. 그러면 반대가 뭐죠? 따뜻하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수록. 왜? 시간도 어렵고 이것도 찾지 못하게 하면 그 헬 난이도가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본인이 찍은 건 몇 번이죠? 4번. 왜 4번 찍었어요? 2, 4 고민하다가. 네. 거의 다 그럼 답 들어간 거예요? 맞게? 네. 답이 2번이에요? 네. 2, 4 고민하다가 B에서 네. 한계를 말하긴 했는데 네.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자, 그러면 네. B의 내용이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B에서 접속사는 없어요? B에서요? 있네. 그러니까 여기 하지만 네. 하지만 뒤에 어디 있어요? 이 위에. 여기까지 한계를 말하고 네. 하지만 네. 좋아질 거라고 전망한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지만으로 네. 이거를 했지만 한계가 있지만 좋아질 것이다. 예, 그때. 그리고 4번을 봤는데 네. 저작물 이용 목적에 비추어서 뭘 하려 한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저작물 이용 목적이라는 단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저작물 이용 목적이 네. 예, 그러면 보기에는 없어요. 안 나와요, 아무데도. 안 나오는데 답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C.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C. 저작물 이용 목적에 비추어 인간이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울 우려가 있다는 주장. 그러면 이제 인간이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울 우려가 있다는 게 있어요, 내용 상황에. 그건 있어요. 그러면 네.
그때 저작권에서 저작권을 이용하는 게 이용해서 저작권을 거짓으로 내세운다. 그 저작권이 필요하다.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럼 저작권 이용 목적은 그냥 전제가 되는 글로 생각해도 상관없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작물에 대해서 써졌는데 이걸 판단하는 근거가 이거인 전제를 여기는 없지만 요게 상식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건 세모일 뿐이죠. 그냥 없어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선택지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전제가 되는 거를 변형할 때 이거까지 안 써줄 때가 있어 문장 안에서. 그러면 이게 근접한 전제면 당연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역으로 추적할 수 있죠. 이렇게 저작권 이용에 대한 그죠? 주의가 필요하다. 왜? 저작권 이용할 때 어기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다. 어기는 사람이 문제다. 라는 것까지 생각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필수적으로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이 있으면 이게 결론이거든요. 한 문장이. 이 결론 앞에 이 원인이 있어요. 왜 그걸 얘기하는지. 요거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제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전제가 된다면 이걸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 틀렸어요. 뭐가요? 4번. 4번? 네. 저작권 이용 목적에 비추고 요게 없어서 네. 다른 건 다 맞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없고 이 말 자체부터 틀렸고 그리고 이 내용이 꼭 인간의 자, 그럼 3번은 뭐예요? 3번. 이거요? 아니 3번 자료 3번의 주제는? 자료 3번의 주제는 지금까지는 인간이 만든 것만 저작권을 인정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저작권이란 거에서 이게 이용 목적하고 저작권이 만드는 거 있지. 만든 사람이 있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이 저작물이니까 저작물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용을 얘기하고 지금 저기에서는 뭐라고? 만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요 포인트가 다르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일부러 저걸 써준 거네. 그 3번 자료는 뭐라고? 만든 사람. 이 이용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잖아. 그 이용이라는 단어가 틀린 거네. 그러면 이거는 세모라고 치는 건 맞아요. 전제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뭐 할 때 많이 나오냐면 변형 문제 만들 때 많이 나오고 지금 얘기한 거는 이거 많이 배우는데 이 작품이 있으면 이게 만든 사람 작가 이렇게 효용 사용하는 사람 느끼고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대 비평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것처럼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서술어밖에 안 나와요. 이런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밖에 안 나와요. 국어가. 그러면 누가 했냐고. 그럼 저작권 이용은 누가 하냐고. 사용하는 사람이. 근데 이거 만드는 건 누가 하냐고. 그럼 주어가 다른 거네. 주어가 다른 거에 대한 문제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셋 중에 하나밖에 다른 게 없거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2번으로 뽑은 건 뭐예요? 2번으로 자기는 했다며. 2번으로 한 이유가 뭐냐? 저 4번 했는데. 그럼 맞은 거잖아. 아니 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게 2번인데 4번 틀린 거는 이용, 주어가 다르니까 틀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고 그러면 2번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왜 2번을 안 골랐냐고 물어보는 거야.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창작 수준을 판단하여 인공지능의 창작 수준을 판단하여 한계를 제시하는데 제시가 A에 안 나와? 네? 그러니까 A에는 한계가 안 나온다고? B? B. B에는 한계 안 나오느냐? 인공지능, 글쓰기. 그런데 한계라는 단어를 유사한 단어를 못 찾았다는 거야? 아니요. 그럼. 그러니까 한계를 얘기하고서 괜찮을 거라고 전망한다고 했으니까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도 써도 되고 뒤에 부분도 써도 된다는 거죠. 자료를. 이 부분의 자료를 써도 되고 이 부분에 둘 다가 포괄되는 자료가 아니라 한쪽만 써도 된다. 자료는 그거를 써놔야 되겠네. 빨간색으로. 네. 그지? 이거 잘못. 그러니까 자료는 A 파트 하지만 나오면 A 파트 앞부분 파트의 자료일 수도 있고 B 파트의 자료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왜 틀렸다고요? 주어가 다르다는 거죠. 뭐라고요? 저작자의 문제하고
활용하는 문제는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풀이법에 대한 스킬에서 주어 체크하는 거. 그죠? 이것도 많이 나와요. P가 Q에게, Q가 P에게. 어떤 건지. 그죠? 그러니까 작가가 그랬는지 독자가 그랬는지. 항상.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게 3번 자체 주제로 치면, 이거 전체 주제가 뭐예요?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그러니까 활용하고는 상관없네요. 저작권 얘기. 그러니까 활용하고는 상관없네요. 네? 인공지능 저작권 얘기니까,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로 출간됐어요. 근데 그걸 저작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죠. 근데 그 저작권을 인정해놓으면 그걸 쓰는 건 각자 맘대로죠, 자기가. 그 주제로 풀면 주제가 아닌 것은 하고 찾을 수 있었네요. 왜? 선택지 1번도 뭐라고?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 2번, 인공지능의 한계의 문제. 3번, 그럼 인공지능의 창작 영역 문제. 5번, 인공지능의 적합한, 그죠? 근거 활용 문제. 근데 왜 4번만 저작물의 이용, 인공지능하고 상관없잖아.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전체 주제에서 지금 아직도 횡적 비교를 안 하신다는 거네. 따로따로 확인해서. 이해돼요? 네. 이게 범주라고 그랬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전체 주제가 뭐냐? 주제랑 거스르는 걸부터 먼저 찾으자. 이게 제일 처음이라는 거죠. 해결하려면. 됐어요? 네. 써놓으셔야죠. 뭐라고요? 횡적 비교. 전체 주제 찾고 횡적 비교 안 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어렵게 풀고 있다는 거죠. 하나씩 타면서. 횡적 비교 주제. 그쵸. 신기하죠.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 진짜 두 가지를 구분해보세요. 틀린 거를 빠르게 많이 맞추시려면 이거 주제를 가지고 풀 수 없나?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 횡적 비교에서 풀 수 있나? 이게 왜 빨라요? 왜 주제 파악하는 게 반이니까. 횡적 비교. 이렇게 횡으로 아니라 횡 말고 종으로 이렇게 1, 2, 3, 4를 종으로 범주로 생각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빨리 잘 푼 걸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 시간 천천히 주잖아요? 근데 읽고 해서 맞히더라고 애들이. 진짜 이거는 이게 이게 시험의 테스트, 속도 안에 누가 더 명확하게 푸느냐라는 속도 테스트지. 속도가 되면 충분히 오해 안 하고 잘 해내가야. 뭐만 하면 끊어서. 그리고 헷갈리면 그렇게 끊었어야죠. 이렇게. 활용하라 자료 1을 뭐를 주장을 근거로 저작권을 내세울 수 있다는 인간의 거짓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저작권 이용 목적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나씩 점검해야 돼. 거꾸로. 이해됐어요? 혼란스러운 건 어떻게 점검하라고? 끊어서 뭐라고? 거꾸로 한 개씩. 몇 개는 그려야 된다고. 혼란스러운 것만. 혼란스럽지 않은 건 그냥 읽고. 자, 키워드 또 네 번째. 자, 질문 다음 거. 하나, 몇 개 안 되니까 어쨌든 다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거는 뭐가 궁금했어요? 13번. 이거는 네. 지가 위중명사라고 생각했어요. 할지 모르는 네. 할지 모르는 공부해야 문장으로 쳐서 누가 무엇을 그지? 네. 누가 무엇을 공부해야 해야 하다네. 네. 해야 하다인데 공부야. 누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다인데 요게 이렇게 묶어준 거네. 자, 할지 이거 하는 이거 부존명사 아니야? 어미란. 어미. 할지 모르는 붙여서 떨어져서 쓰지 않았어? 할지 모른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 떨어져서 쓴 거 아니야? 근데 어미라 붙였어야 된대. 잘못 쓴 거라고. 네. 수정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의존명사 맞지. 근데 공부해야 하는지 할 것을 모른다. 그지? 무엇을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 것을 모른다. 그러면 이 것을 하면 의존명사도 돼. 네. 그지?
근데 무엇을 공부해야 하다. 그러니까 할 것 하면 이게 관형격 조사가 돼서 의존명사가 되는데, 예? 모르는 나에게 모르는 모른다. 하는 것, 할지 모른다. 하는 것을 모른다. 근데 무엇을이 나오니까 중복이 돼버리잖아. 근데 이렇게 붙여서 뿌리면 어미가 돼버리는 거지. 자, 누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 것을 무엇을 공부해야 돼. 그럼 이 무엇을 또 받으면은 의존명사가 되는데, 근데 이 무엇을이 나와봤잖아. 저기 써버렸어. 이렇게 무엇을. 그 목적어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할 것을 모른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모른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여 쓰는 거하고 떨어뜨리는 거 썼을 때, 떨어쳤을 때는 의존명사인데, 이걸 붙여 쓰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 여기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걸 또 할 것을 하면 무엇을 것을 또 받으면 한 문장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걸 붙여 쓰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붙여 쓰면 어미고 띄어 쓰면 의존명사. 아, 그러니까 자, 하다가 할지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지. 하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쓸 때, 띄었을 때는 이게 관형격 조사면서 요게 의존명사가 돼요. 불완전명사가. 근데 이게 왜 불완전명사가 되면 안 되냐면 여기 하는 것을,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무엇을 공부해야 할 방법을 모른다. 할 것을. 이 의존명사는 것을, 방법을, 수단을 이렇게. 근데 요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의존명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문장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래서 붙여 쓰게 된다는 거지. 할지를 이렇게 되잖아. 하는 것을 할지 모르겠다. 그치?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 이게 어떤 거? 자, 가는 대로. 이렇게 붙이면 뭐야? 조사야. 가는 대로 하면은 가는 곳이라는 의존명사야. 이렇게 띄었으면 의존명사야. 가는 곳이라는. 이게 붙였으면 그냥 조사야.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하다지. 하다기 때문에 이 뒤에 조사가 붙지는 않지. 용언에서는 뭐야? 자, 주어하고 목적어, 주목보는 체언이니까 조사가 붙지. 근데 이 서술어면 이 뒤에 형용사, 동사 뒤에 여기 나오는 걸 어미라 그러지. 단어를 만들 때는 조사가 아니라 접사가 붙지. 이해되세요? 그럼 접사하고 조사하고 어미는 붙는 애가 다르잖아. 그럼 이건 하다니까 뭐라고? 어미가 붙었다고 해야지. 이해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세 개 구분 문제가 많이 나와. 근데 기억해. 주어 목적어는 뭐부터? 조사. 보통 보조사. 응? 그 다음에 용언에서는 뭐부터? 어미. 그 다음에 이 단어 만들 때, 접두사, 전미사 할 때 만들 거는 뭐라고? 접사. 그죠? 단어 개념이냐, 이게 주어 목적어라. 이거는 품사론이라 그러지. 이게 문장 안에서는 이건 통사론이라 그러지. 통사론에서는 조사나 어미를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거지. 근데 이것도 어미 얘기할 때, 품사론 할 때, 서술어, 구조 할 때는 나오지. 근데 항상 이게 어미로 쓰였는지, 조사로 쓰였는지, 접사로 쓰였는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자, 이거를 기본 형태는 항상 뭐라고 했잖아. 이게 어미는 가다, 하다 이렇게. 조사는 이게 무조건 명대수인지 주어 목적어인지를 봐야지. 서술격 조사 2다 빼놓고는 주어 목적어 보호밖에 더 쓰여? 부사격 조사도 있지만. 접사는 이게 문장하면서 접사란 말 안 쓰잖아. 단어 구성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요 문장을 판단을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면 결석해서 내가 결석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하는지. 그러면 하는지, 할지, 나가 무엇을 공부해야 한다. 아니야? 한다지. 그럼 한다 다음에 한다는 것을 모른다야? 그럼 또 안 나오지. 그렇게 해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해야 그게 깔끔하게 끝나지. 그러니까 이걸 하는지 라면 어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다음 거. 이거는 문법 얘기니까 그냥 설명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다 풀고 맨 마지막에 문법 풀거든요. 음. 근데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달라서요. 네. 문법이 제일 자신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막 문학을 맨 마지막에 아니요, 풀면-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야 시간이 확보됩니다. 자신 없는데 딱히. 그러니까 문법이 자신 없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맞아요? 문법 자신 없으면? 자신 맞아요, 없으면? 그런 게? 근데 조금 손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문법은 음. 알면 맞히고 모르면 들기 때문에 해놓고 나중에 애매한 거 마지막에 또 다시 해보면 되는데 미리 쉬울 수도 있는데 그걸 나중에 풀어버리면 쉬운데도 놓쳐버리면 시간 없어서 억울하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조절하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이거는 몇 분 이렇게 랩 타임을 써오고 몇 문제인데 몇 분 해갖고 이렇게 순서대로 합니다. 이렇게 써오시면 상담을 통해서 좀 바꿔서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만 가지고 단언을 할 수 없으니까 대략 몇 분쯤 걸려요. 이거는 문학은 몇 분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때? 하고 조언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똘롱해서는 됐나요? 네. 또 6번 그 편집자적 논평이 네.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간접 제시하고 직접 제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직접 제시는 뭘까요? 직접 제시한. 네. 그럼 간접 제시기부터. 간접 제시는 뭘까요? 간접. 이 간접적으로 이거 말하기죠. 직접 말하기. 이건 텔링이라고 그래요. T-L-L-I-N-G. 텔링. 이거는 보여주는 거죠. 간접. 쇼예요. 쇼. 쇼를 봐. 그러면 이제 이게 소설이 연극이라면 그 글자 안에서 뭐뭐 해요? 대화하죠. 또 뭐를 해요? 행동을 하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대화 행동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쇼잉이라고, 쇼잉. 이걸 간접 제시라고 해요. 근데 직접 제시는 말해야 돼요. 근데 누가 말하죠? 얘네도 대화했잖아, 말했잖아. 이거랑 아니야. 이거는 작가가 얘기하는 거야, 작가가. 널가 잘못했지, 뭐 이렇게. 작가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 작가를 편집자라고 해요. 편집자. 그 편집자를 작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에서는 뭐라고요? 화자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시인. 자, 시인이 있고 이 시 안에 여기는 화자가 있죠? 말하는 사람. 그러면 소설은 이 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시인이 화자인데 여기에 나는 어른인데 여기는 아이일 수 있죠? 다르죠, 이게? 네. 근데 소설은 뭐가 있어요? 서술자가 있네요, 서술자. 서술자가 시점을 보면서 여기에서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따라서 또 가죠. 그래서 시점을 알아요. 이렇게 주인공 시점. 이게 어린이든 누가 그러니까 주인공들을 관찰하는 시점. 이게 그가 3인칭인데 다니까 전지적 시점. 그 외부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여러 사람의 것들을 서로 관찰하는 것처럼. 그럼 이건 보잖아요. 여기는 나가 드러나죠. 이 나가 서술자예요? 서술자 맞아요. 요 안에 쓰는 사람은 화자랑 서술자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밖에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뜬금없이 개입하는 게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편집자적 논평. 이해되세요? 편집자적 논평 알겠어요? 네. 자, 보세요. 그럼 이 시인이 있죠? 시인, 작가. 그러면 작가가 논하는 것처럼 하는 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꼭 이거는 뭐라고? 영화에서 여기 안에서 잘 돌아가는데 여기서 나레이션으로 영조 13년에는 가뭄이 심했습니다 하면서 막 설명하잖아요. 그 나레이터 같아요. 잘 보려다가 어떤 다큐멘터리 찍으면 이렇게 여기 최불암이 들어가서 여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바깥에서 저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사람들은 저걸 다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설명해주죠. 그 나레이션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해됐어요? 편집장 논평? 그러면 그거 알면 다 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걸 아는데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건 아는데 그 막 정확하게 이게 그냥 이 안에서 하는 말로 하는 건지. 아니요, 흐름이 달라요. 말투가. 말투가 그냥 달라요, 네. 완전히. 네. 그럼 이거는 편집자 논평이 맨 마지막 것도? 마지막 거 어느 부분? 여기 하고부터. 하고 강을 내려 살해하고 갑주를 갖추고 용천금을 들며 말에 올
뭐 올라 산하에 내려와 청송하게 바라보며 말을 제쳐치지면 시험하라. 산하에 내려와 청강을 바라보며 말을 제쳐치지 시험하니 이 적도만 한번 솟으면 솟아니 천지가 무너진 듯하여 검강이 이룰 듯이 희롱하는지라. 아니요? 아니에요? 네. 왜요? 아니 그러니까 편집자가 꼭 들어서 그걸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편집자가 뭐라냐고요? 편집을 해버린 것처럼 해서 쭉 속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속도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게 이거는 이런 의미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든지 판단하든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요? 천지가 무너진 듯하며 그건 묘사. 그럼 그 모양 이런 상황의 모양. 이거는 그냥 용문의 지략과 기량이 천지간 영웅 중거리라. 이거는 편집자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용문의 지략과 기량이 여기에 보면 즉시 용문을 허락하거늘 도사 용문을 데리고 연화산에 들어가 천문지를 배웠어 8년간. 가르쳤어. 그지?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도사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문의 지략과 기량은 천지간 영웅 중거리다. 영웅 중거리라고 판단을 딱 내려버렸어. 그거랑 이게 영웅 중거리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이 흐름에 맞아요? 엄청나게 압축하면서 얘는 어떻다 하고 판단을 내려서 편집해갖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왜? 자, 이 도사가 말하기를 용문과 지략과 기량은 천지간의 영웅 중거리야. 이렇게 말을 했으면 편집자가 공통성이 또 아니야. 근데 이거 누가 했어? 서술자. 글 쓴 사람이 서술자가 드러내놓고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편집자적 문평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그러면 편집자적 문평 친구들 거 다 찾아가지고 한번 쭉 훑어볼 수밖에 없는데 설명은 이렇다고. 네. 확실히 이거 이해했어요? 다르죠? 네. 그럼 약간 판단하고 그런 게 편집자적. 예, 판단하고 요약 압축해서 결정해서 넣어놓고 그거를 설명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꼭 뭐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쓰다가 끊고 이거는 이렇게 보고 가야 돼. 이런 느낌이야.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단정적으로 요약해주고 이걸 뭐라고요? 요약해주고 판단해주고 요약해주고 판단해주고 결정해주고 그리고 정의 내리고 이런 것들이 편집자 문제. 됐어요? 네. 또 7번.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못 읽어서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면 보기만 가지고는 풀 수 없었어요? 보기 있는 건데 보기를 끊어서 맞춰놓고. 근데 보기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주제가 뭐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되게 좋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나오고 보기가 나오면 이 보기 흐름과 벗어난 게 하나 있나 이게 확인 먼저 해야죠. 이 주제가 뭐예요? 보기의 주제. 그런데 뭘 해야 돼요? 기억이 다르게 나중에 기억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지 않게 된 거를 찾으면 되네요. 네. 아닌 거니까. 아닌 거니까. 네. 그러니까 기억은 서로 다르게 돼야 되는데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은 것만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5번은 뭐라고요? 다르네요. 네. 4번은 다른 거예요? 서로 기억, 모면하고 서로 핑계대면 다른 기억? 비판적 인식. 좀 3번은? 그냥 영향을 주는. 2번은? 공유. 자, 1번은? 이것만 다른 기억이 이거는 다 같은 거야? 그래서 5번 급 찍은 거야? 만든 건데? 아닌 건데? 아니 이걸 잘못 이해해서 이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건 알겠는데 이거 잘못 이해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난 수능을 보면서. 근데 그때는 이해 안 된 줄 몰랐죠. 이해를 한 줄 알았는데. 시험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야.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걸 못 푸냐라는 걸 보자는 거지. 왜 그러냐면 자,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를 요약하고 윗글을 감상한다. 그러면 윗글 주제가 뭐야? 순위삼촌. 순위삼촌에 대해서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 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거네. 그지? 맞지? 그러니까 과거 기억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끊어서 과거와 개인이 강렬한 경우 그 차이 안 나와요? 여기에 선택지에. 또 2번 이건 1번이고 기억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공유하는 경우 아까 공유라는 단어 나왔잖아.
나오네, 공유. 네. 그럼 1번은 서로 개인의 기억이 강렬한 경우, 과거 사건이나 2번은 공유한 경우 영향 미치는 3번은 같은 사건이라도 기억에만 다르게 구성되는 거 나오네. 다르게 구성되는 거. 4번 처한 상황 때 다르게 구성하는 것도 역사 기억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럼 여기 비판적 인식 이런 단어들 비판적 인식 나오잖아. 이렇게 매치를 하는 걸 정교하게 하면 풀 수 없냐는 거지. 근데 그래도 135는 모르지 않아요? 24는 여기 나온다고 쳐도. 자, 그럼 찾아봐. 건방 전에 읽어보니까 피해자들의, 그러니까 요거에서, 그러면 요거 첫 번째 거는 뭐야? 개인의 기억이 강렬한 경우, 과거 사건에는 개인의 기억 강렬. 두 번째는 지속적 영향. 세 번째는 공유, 공유 집단화. 네 번째는, 처한 상황과 맥락. 다섯 번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명분을 부여한 논리 비판적, 논리의 비판적. 이렇게네. 그 단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1번에는 뭐가 있어요? 스스로 명분 부여? 그러면 명분화되는 단어는 어디 나왔어? 비판적이네. 이거 비판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꾸미는 거네. 명분 부여. 그럼 좀 이상하긴 하네. 명분이라는 단어는 비판과 연결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꾸민다고 그랬어, 명분을.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낌상. 맞아? 이거는 개인이 사람과 공유 장면 나오죠, 여기. 이건 했어요. 자, 요거는 3번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 주는 거 나오죠, 여기. 했어요. 자, 그 다음 거는, 비판적 인식이 담여있군. 그러면 이거 나오죠? 그럼 요게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서로의 다르게 기억. 강렬한 기억에, 어디 나왔었나가? 여기 있어요? 그럼 딱딱 맞는데요? 하나씩.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걸 읽었는데 네. 이게 맞게 이해했다고 생각. 저거랑 상관없이요. 네. 네,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순위에 대한 이 내용은 요거를 요약해놨어요,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서 네가 뽑아낼 수 있는 기억에 대한 상황들 5가지 유형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5가지 상황 쓴 것뿐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여기 있는 상황으로 여기랑 연결한 거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보기랑 선택지랑 연결해서 단어 하나하나 매치해야 되는데 정교하게 매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안 읽고 그냥 이것만 읽고 풀어도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70%. 근데 그렇게도 풀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28번. 그런데 본인은 이거를 이해 못해서 틀렸어요. 라는데, 아니, 얘야, 이거 말고, 이거부터 일단 맞춰보자, 순서에 따라서. 그래야 이걸 읽고, 나중에 생각을 하든 뭐든 하지. 그러니까 풀을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대1을 상세하게, 여기 있는 진짜 단어들을 뽑으라고, 5개를. 여기서 뽑고. 시험 때 이걸 읽기 전에 먼저 이걸 체크해가지고, 있는 단어도 먼저 맞추고. 자, 봐봐. 시험을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읽어야 될 건 뭔지? 문제. 그 다음에 뭐지? 보기. 안 해. 그 다음에 뭐지? 질문. 웬만하면 선택지. 선택지 단어. 이거 어차피 읽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제시문. 근데 여기 2개를 하니까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너는 지금, 제시문을 다 읽고 이해가 안 돼갖고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얘야.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읽어야지, 제시문. 30%는. 그럼 그냥 안 읽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난이도에서 있잖아. 이게 선택지를 읽어보면 너무 뻔한 게 여기 있는 요 문제야, 지금 내는 난이도. 이거 몇 달 난이도로 쳤을 때 내가 칠 때는 7등급 잡아, 6등급. 애들은 어렵다고 이게 3등급 잡거든? 나는 6등급 잡아. 왜? 다 안 읽어도 부분을 읽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왜 6등급이지, 3등급이냐? 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안 읽고 그냥 풀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중에 하나라고, 유형마다 다르지만. 그거 네가 말했잖아. 자, 이걸 못 봐서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얘야 이것만 보고도 풀리지 말해봐. 그럼 또 맞네요. 그럼 다 그래요? 모르지. 문제마다 좀 다르지만 우선순위가 이거라고 가르쳐줬잖아. 보기는 끊어야 된다. 선택지랑 1대1 비교해라. 이거 가장 기본 원칙인데 못 맞춰서 틀린 거잖아.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만큼까지 단어를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냥. 이 내용 읽고, 이 내용 읽고, 이 내용 세 개를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했다는 거지, 문제 풀 때. 결국은 이거랑 비교한 다음에 이걸 읽으면 되는데.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거죠. 왜? 이거 비교도 안 하고 이거 읽으니까 이거 읽을 땐 이 생각, 이거 읽을 땐 이 생각, 그러면 뭐, 매치가 안 돼. 비교가 돼야 되는데. 됐어요? 이거 나도 알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황당해갖고, 그럼 이거 하나도 안 읽고 이것만 보란 얘기야? 무슨 얘기야? 나 이거 다 비교야, 이것도 읽고 다 해. 그러니까 이거 읽고 이걸 읽으라는 거. 그런데 난 다 읽어. 순서만 좀 더 정확하고 이걸 뽀글뽀글이고 이걸 비교할 뿐이지. 왜? 문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비교 5개 있으면 여기 5개 딱 있고 맞추는 게 거의 90%야 이런 문제에서. 단어 맞추는 게. 그리고 저런 유형의 문제 아니면 6등급. 맞는 거 찾아라 하면 2등급이. 맞는 거 찾아라 하면 한 죽어봐라 5개. 5개 다 찾으면서 틀린 거 다 고르면서 시간 좀 뽑아보라 이런 문제거든. 됐어요? 또. 이건 그냥 모르겠어요. 뭐를? 답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네. 근데 이 부분이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냥 가고. 투시 원근법이 뭔지? 내용이? 그럼 이 보기에서 다 가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 내용을 이해한 것, 요거?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걸 가장 먼 걸로 쳐서 이렇게 퍼져가고 여기도 퍼져가고 하니까 여기가 초점의 중심이라는 거네, 그지? 그래서 볼 때는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네, 그지? 내용에서 요거랑 이거 내용 해설하는 걸 다 봐야 되는데 글쎄 똑같은 게 나올까? 근데 이 시점이나 시각, 투시도에 대한 게 교육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냐? 요새? 아니 그러니까 수특하고 수능에서 수특하고 수능에서 이게 나왔냐고요? 이런 유사한 투시도 바라보는 관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냐고. 원근법. 수능 완성에는 안 나와요. 수특에는 수특은 다 풀어오질 않아가지고. 만약에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또 나올 수도 가능성이 있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 9월달 넘으면.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을 해야 돼. 네.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해석해서 뭐더라? 그 경제 해석한 것처럼 다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글쎄 나올라나? 근데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다음에 이거 찍어놓든지 해야지. 넘어가고.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이거 다 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쨌든. 저렇게 모르는 거 1개, 2개 내려놔도 2개 틀리면 맞는데. 나머지 지독하게 집중하고 빨리 푸는 거 연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차라리 다른 거 하고 이거 어려 보이는 제일 마지막에 그냥 패스하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제 끝까지 풀어야지. 얼어 보이는데 쉽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맨 읽어봐서 마지막. 마지막까지 푸는 건 점검 문제. 점검 다 한 다음에 푸는 거야. 저게 별표 문제야. 별표 문제 2개. 2개 잡으면 돼 너한테. 그러니까 2개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읽어봤는데 탁 안 잡히는 거 2개 정도는 건들지 마. 2개나 3개. 다 푸른 다음에 끝까지 풀고 나 다시 더 건드려. 네. 또 이건데 여기서 이거를 잘못 해석했어요. 마지막에. 그런 선언이 있을 턱이 없다. 그러니까 동해를 저는 보고서 성경이구나라고 한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뒤에 자기한테는 그런 게 있을 턱이 없다라고 한 걸 봐서는 못 봤다는 거잖아요. 원하는 광경을. 근데 이거를 원하는 광경을 못 본 게 아니라 봤는데 그래서 이거 틀렸구나 해서 4번을 줬는데 답이 5번이었고. 잠깐만. 대수풀은 이 원하는 광경, 선언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이게 틀렸대?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맞잖아요. 맞는데 여기 뒤를 못 읽었다고? 네, 틀린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따옴표나 있고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옴표 있으면 이 뒤가 답으로 나와. 진짜 신기해. 그럼 요 앞에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 밑줄 치잖아. 그럼 따옴표 앞에 있잖아. 지시어 있잖아. 그럼 요 앞에가 답이 흔들려.
그러니까 끝까지 다 봐야 돼, 한 문장. 문장 시작하는 거에서 끝날 것까지. 컴마가 있다면. 거기다가 여기 지시가 나오더라? 그럼 앞에 문장도 다 봐야 돼. 또, 똑같이 또 동해 수평선을 바라보며 느끼는 부분에서 이거 안 봤잖아요. 근데 좀 본 줄 알고 맞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꽂혔는데 두 개를 연달아. 오, 두 개는 주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니까요. 자, 이거 주워 먹을 수 있고, 이거 주워 먹고, 근데 또 있나? 자, 이거, 그러면 너 틀릴 만한 거는 저 인정. 한 개. 그 다음에 이거는 풀이 방법으로 맞출 수 있지. 네, 맞았어. 그 다음에, 이것도 찍어서 맞췄으면, 이거는 착각할 수는 있어. 이거는 뭐 시간 부족하니까 3개. 그러면 그 비문학 1개랑 문법 1개. 이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동. 이거? 이게 문제 풀이는 기술로 맞출 수 있는. 그게 내가 그러잖아. 너가 현재 상황에서 몇 점이 나올든 그건 네 상황이고, 네 집중차인데, 비문학 1개, 네. 문법 1개, 외에는, 문법 1개, 외에는 집중해서 문제 풀이 기술 때문에, 못 맞추는 거 2개 정도. 그 다음에, 저렇게 잘못 읽어가지고, 읽는 거 잘못했던 거 틀린 거 2개 정도. 그 다음에, 시간 부족하다고 틀린 게 2개니까 이게 6개를 극복해야 돼. 1번은 뭐라고? 1번은 뭐라고? 잘못 읽은 거. 똑바로 못 읽는 거, 끝까지 못 읽는 거, 잘못 읽는 거. 2번째는 뭐라고? 시간. 문제 푸는 기술. 기술. 또 하나는 뭐라고? 시간. 근데 이걸 다 충족해서 풀로 채워도 이렇게 2개가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이 충족되면 이거 맞출 가능성이 생겨. 근데 시간 말고 운이 좋아야 이게 맞출 가능성이 생겨. 자, 여기까지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